퇴직금과 모아놨던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던 건데, 연예인 누가 신어?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신발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떨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대중적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원했던 그런 옛날 빈티지한 감성의 신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테슬이 달린 버전이었고,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 만들었는 건데, 정작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다른 거는 굳이 터치그라운드에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였고, 이 테슬 스니커즈는 뭔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함이 있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은 국내 소비자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일본 여성 고객분들이 특히 많이 그 모델을 구매해 주셨어요. 그 당시 핫했어요. 여자 거 약간 그레이색인데 또 약간 핑크가 이렇게 핑크. 약간 있어갖고 맞아. 그 모델 저희 사업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모델. 터치그라운드가 예전에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다. 맞아요. 예전에 큰 기업에서 인수제이나 지분 투자 이런 제안을 받은 적 있었어요? 필라에서 인수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몇 년간 그 조직에 합류해야 되는 거, 금액에 대한 조건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가치가 제가 지금 매출을 떠나서 발전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갭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이런 거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생각했을 때, 이거를 손을 떼는 날,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서 집을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한 건 아니었고, 퇴직금과 모아놨던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던 건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방식은 개발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로벌 본사에서 개발을 하면은 저는 수입 바잉 MD로서 그 본사에서 만든 거를 선택해 와서 일정 장소에 수주회의장에다가 샘플을 걸어놓고, 이제 전국에서 홀세일러들이 와요. 매장주들이 와서 이거 요 제품 몇 쪽 이렇게 오더를 하죠. 그러면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미니멈이 충족이 되면 가는 거고, 그 미니멈이 충족이 안 되면 캔슬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안전한 비즈니스죠. 제가 나왔을 때도 5천억짜리 브랜드였는데, 저도 이제 개발만 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에 있을 때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다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실력도 있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독립을 해서 샘플을 개발을 해보니까, 이제 업체를 다녀보면은 그 기존의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한 번은 만나줘요. 여러 나라들을 떠나서도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건, 박람회장을 나가면 일본 바이어나 고객분들은 이 브랜드가 어떤 어원에서 시작한 거야? 이 로고는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컨셉으로 이 제품을 만든 거야? 소재는 뭘 썼어? 그런 거를 더 가치를 두고 궁금해한다면, 한국 홀세일러의 경우에는 어느 곳을 가도 열이면 10군데가 질문이 3가지가 똑같은 게, 회사 위치 어디야? 직원 수 몇 명 있어? 연예인 누가 신어? 이 3가지가 답변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회사 위치 어디야? 사업자를 집에서 냈으니까 집이죠. 직원 수 몇 명이야? 직원이 어딨어? 나 혼자 시작했는데. 연예인 누가 신어? 저도 GD가 신었으면, 제니가 신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 나도 가서 빨리 신겨야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뉴발란스 있을 때의 모델은 김연아 씨가 하고 있었어요. 저도 김연아 씨가 신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소량을 테스트하고 싶어도 신발은 미니멈이 1000개고 디자인당 컬러병 1000개인 거예요. A라는 디자인에 블랙과 화이트가 있으면 2000개가 미니멈인 거죠. 1000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1000개라는 것도 신발을 사이즈로 이렇게 안분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또 많은 수량도 아니야, 공장에서는. 그러면 고객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235를 신는데 왜 30이 없어요? 나는 295를 신는데 왜 95는 없는 거죠? 소비자 무시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이즈가 2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큰 부담인데, 이거를 30, 35, 40, 45, 55, 60, 75 이렇게 다 하면은 감당이 안 돼서 10단위로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바이어가 몇 쪽을 오더하든 고객이 오더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소량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최소한의 수량을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도 나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싶지 않아서 바이어 분들에게 1000개를 안 하면 오더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이걸 오더를 하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민하다가 집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려주셨던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아 이제 너가 성인이고 그 집은 이미 너한테 물려준 재산이니 그거에 대한 처분하는 것도 너가 의사결정을 할 일이지 그거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와이프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신 중인 상태에서부터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울면서 결혼한 거 후회된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준비라도 돼 있든가. 제가 이제 어떤 뭘 하겠다고 했었을 적에 본인이 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마인드와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와이프에게 정의를 구할 적에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약속을 이제 먼저 했던 거는 3년 안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속마음은 3년 안에 다 성공해가지고 하면은 직장 생활 왜 다니? 다 부자니까. 다 사업해야지. 그러나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했고 집을 정리를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병원에 2번을 입원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입원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속병을 앓다가 어느 날부터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는 거죠. 정신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집을 정리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버틸만 했어요. 근데 집까지 정리하고 물건이 입고가 됐는데 웬걸?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 택배를 계약을 했는데 택배사가 이제 매일 오잖아요. 수거를 하러 오는데 주문이 없는 거죠. 택배차가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압박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는 날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심지어는 물건이 들어왔던 게 그나마 정상이면 다행인데, 그렇게 집까지 정리해서 했던 재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불량이었다. 불량은 사은품으로 뿌릴 수도 없어요. 심지어 불량이라. 그걸 또 다 떠안았죠. 그래서 속병을 얻었던 거예요, 제가. 집까지 정리했는데 물건은 안 팔렸고 그 주문했던 신발은 다 불량이었다. 아 이건 한잔 안 할 수가 없네. 앞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MC들이 봤을 때 맞아요. 많은 조언이 될 수 있겠네. 우리나라에서 신발에 미친 놈들 중에서는 3대 천왕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3대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발에 좋아서 그냥 수집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이거 개수나 뭐 이런 것도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개수는 신발 수집한 거는 2,000개가 넘고 나서부터는 세보지 않았어요. 이미 의미도 없고 그 압박감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네. 저는 장마철 들어가면은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요. 새벽까지. 전에 창고에서 이미 수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업체에 납품 가기 위해서 들여놨던 상품들이 호방이. 그 수혜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그걸 다 눈앞에서 폐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참 뭔가 운이 연달아 안 좋았던 게, 출근길에 차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멈췄어요. 좀 약간 위험했어요, 길이. 갓길에 이제 세워놨는데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가다가 여기는 위험하니까 제가 고가를 세워두고 갈게요. 고가를 치울 필요는 없는데 그대로 두세요 라고 이제 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트럭이 지나가다가 제 차를 받고 제가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그대로 뺑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어요. 입원을 했는데 캡스 경비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표님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입원 중이라 나중에 가볼게요. 문단속만 확인 좀 잘해주세요. 했더니 문단속이 아니라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창고에 신발이 물에 잠긴 거죠. 캡스에서 오니까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수에 잠겨가지고 캡스 전원이 꺼지면 캡스가 출동하게 돼 있어요. 불이랑 물이면 다 와. 그렇구나. 신발을 적재해둔 곳이 지대가 낮았어요? 아니요, 산이에요, 산. 높은데 창고를, 부실 창고를 지어서 물이 새서 들어온 거죠. 박스를 싸놓으면 건데 밑에 졌잖아. 다 쓰러져. 맞아요. 밑에 젖으면 다 쓰러지게 그러니까 되는 예를 거죠. 들어서 만약에 빠르티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바닥에다 그냥 쌓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밑에 파레트라도 이렇게 깔아놓은 게 습기든 젖지 말라고, 그 이후에 그런 걸 하게 된 거고. 안 졌더라도 습기가 올라오잖아. 그렇죠. 쓰러져. 쓰러져요. 맞아요. 실리카 겔인가 뭐 그거 맞아요. 그게 들어있어도 들어있어요. 그치. 그런 거 있어. 그러고 나서 이걸 다 꺼내놨더니만 요즘에 폭우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또 폭우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젖은 것까지 갑자기 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미어지는 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울면서 그거를 다시 막 넣는데, 이거는 뛰지 말라 그래도 몸이 반응을 먼저 하는 게,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특정 제품만을 예를 들어서 저희 거를 카피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